5. 교황카드에 대해. 여행을 떠난 바보가 5번째로 만난 사람은 교황이었다. 그는 부드럽고 상냥했으며 말수가 적고 말하기보다 듣는 편이었다. 또 언제나 그윽한 눈으로 사람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한마디로 그는 배려심과 따뜻함이 돋보이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늘 순백의 옷을 입었는데 그 색깔만큼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듯 했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좋아했으며 아프고 병든 사람을 도왔고 가진 자와 힘있는 사람에겐 늘 겸손과 아량을 주문하거나 심지어 꾸짖기까지 했다. 그의 권위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반성하게 했다. 그는 때로는 아버지같이 위대하고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웠지만 때로는 어머니처럼 부드럽고 따뜻하며 헌신적이었다. 그는 혼자 있을 때도 반성하고 성찰하고 절제했으며 모든 이의 아픔과 잘못을 자신의 것처럼 느꼈고 즐겁고 행복한 일은 하늘의 영광을 돌렸다. 늘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의 사랑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차고 넘쳤다. 바보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산다는 건 뭐죠? 그러자 그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나를 있게 해준 그분에게 끊임없이 감사드리는 것이죠. 바보가 다시 물었다. 그럼 내가 왜 있게 된 거죠? 교황이 대답했다. 당신이 있어 그 질문이 가능하듯 그 이유가 있어 당신이 존재할 테죠. 거울로서의 교황카드. 타로카드 4번이 질서와 통제를 의미한다면 5번은 변화다. 사각이라는 도형에 어떤 힘이 가해지면서 안정된 사각의 틀은 깨지고 그보다 불안정해 보이는 오각의 형태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사각이라는 공간에 1이라는 생명의 씨앗이 침투하여 그 씨앗이 발화하면서 견고한 사각의 틀이 깨지거나 분화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한 자리 자연수로 1은 시작이고 9는 종말이다. 이때 5는 그 중간에 위치하는 수로 터닝포인트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 역시 변화를 떠올리게 한다. 거울카드 5번인 교황의 대표적인 상징은 변화다. 교황은 여러 권한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먼저 교황의 대표적인 권한은 통치권, 성품권, 교도권이다. 통치권은 교회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 성품권은 백성을 거룩하게 할 권리, 교도권은 교리를 가르칠 권한을 의미한다. 또한 교황은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예를 보면 교회법을 손질하고 교회의 인사를 담당하거나 재산을 관리하며 예수의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받는 것들이다. 하지만 타로카드에서 많이 쓰이는 의미나 역할은 통치권, 교도권, 교해성사 정도이다. 통치권은 중재로, 교도권은 교육으로, 고해성사는 카운슬링이나 멘토링 또는 상담으로 의미가 전환되어 쓰인다. 거기에다 교황은 신의 대리인으로 성경의 규율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는 원리 원칙의 의미, 타인에 대해서는 헌신과 봉사의 의미가 추가된다. 중재, 교육, 상담은 모두 변화의 원인이나 계기가 될 수 있다. 중재는 새로운 계약으로 변화를 끌어내고 교육은 사고가 확장하면서 변화를 이끌며 상담은 문제 해결을 위해 변화의 방법을 직접 알려주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거울카드가 5번 교황이라면 당신이 지금껏 완벽하다고 믿고 있던 그 완고하고 경직되고 융통성 없는 신념을 다시 생각해봐라는 의미다. 즉, 당신에게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당신의 그 완고한 신념이 옳든 그르든
지금껏 유리하게 진행되었든 불리하게 진행되었든 상관없다. 현재의 신념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뿐이다. 그 변화는 반성일 수도 있고 도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반성이나 도전을 위한 방법으로는 기존의 신념을 성찰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신념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중재, 계약이나 합의나 확정 등 신념에 의해 생긴 불합리나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상담, 컨설팅, 멘토링이 필요하다. 앞서 황제 카드에서 변화없는 안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황제가 안정을 위해 변화가 필요했다면 교황은 현재의 안정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비록 불안정하더라도 변화를 통해 시야를 더욱 넓히고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개척하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미래에 닥쳐올 불행을 사고, 분석, 예견하고 그것에 대처할 새로운 대비책을 찾거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라는 것이다. 물론 현재 자신이 불안정한 상태라면 중재나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돌파구를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만약 당신의 거울 카드가 5번 교황이라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삶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추구해왔던 가치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건강한 것인지, 당신의 삶이 이기적이진 않은지, 당신은 외부로부터 받기만 하고 돌려주는 것에는 인색하지 않은지, 당신의 안정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주의를 돌아보라는 의미다. 현재 당신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고 죽고 싶은 심정인데 5번 교황이 거울 카드로 나온다면 당신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이유 있는 쓰임이라는 걸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교황 카드의 방어 기제 주지화. 5번 교황은 여러 방어 기제 중에서 주지화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주지화는 불안정적인 사람들의 신경증적인 방어 기제다. 주지화를 지성화 혹은 지식화라고도 하는데 자신이 수용하기 힘든 외부의 압박, 공격, 위험 혹은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 대해 지적 논리화를 통해 그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어 기제다. 다시 말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이성으로 통제하여 불안을 줄이는 것인데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으로는 사고, 분석, 추론과 같은 지적 능력이 동원된다.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어린 학생이 할머니에게 욕을 하거나 주먹질을 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고 누구든 버릇없는 학생의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남의 일에 괜히 나섰다가 나만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이 경우에 목격자는 분노와 두려움으로 감정의 동요가 일지만 이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이성이 끼어든 것이다. 지하철에서 어른과 학생이 싸우게 되는 것은 보통 자리 양보와 관련이 있을 거야. 분명 앉아있는 학생 앞에서 서서 가는 할머니가 다리가 아픈 척을 했을 것이고 학생은 모른 척 했겠지. 그러자 할머니가 요즘 학생들은 버릇이 없어 라고 비난을 했고 기분 나빠진 학생이 나이만 많으면 다인가 뭐 하고 빈정거렸을 거야. 그래서 할머니가 학생 말버릇이 그게 뭐야? 집에 어른도 없어? 라고 나무랬겠지. 그러자 화가 난 학생이 분명 욕을 했을 것이고 그 때문에 싸움이 격해졌을 거야. 어차피 이런 일들은 서로 똑같아서 생기는 일이니 둘 다 좀 당해봐야 돼. 괜히 나섰다가 나만 피곤해지는 거보다 전화로 영무원에게 신고하는 게 현명해. 하지만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누군가 전화할 거니까 난 그냥 모른 체 하는 게 나아. 이렇게 논리적 사고를 통해 분노와 두려움을 이성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주지와이다. 또 다른 예로 뺑소니 사고를 당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온 아이를 보고 기겁하는 대신 오히려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물어보는 것 역시 주지와다. 주지와는 위험, 고통, 두려움, 스트레스 등에 의한 불안을 이성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성숙한 방어기제로 보인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가끔씩 해소하지 않고 주지와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점점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으로 변해 스스로 무기력감을 자주 느끼게 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교황은 종교인이다. 종교는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데 왜 교황을 감성보다 이성적인 주지와와 관련짓는가? 그 이유는 청소년기의 성적 욕망이나 정서적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철학이나 종교 또는 문학이나 예술의 심오한 난해함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특징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만약 교황카드가 거울카드로 나왔다면 나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분석, 판단, 예단으로부터 하고 행동한 후 자신의 무기력함에 자책을 느끼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나는 스트레스를 이성적으로만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경우에 따라 차라리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교황카드의 점성학, 황소자리. 점성학적 관점에서 교황카드는 황소자리에 대응된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이 황소는 페니키아의 공주 에우로파의 미모에 반한 제우스가 아내 헤라의 눈을 피하기 위해 변신한 것이다. 소로 변한 제우스는 에우로파에게 접근하고 에우로파가 투명한 뿔을 가진 신비로운 황소의 마음을 빼앗겨 결국 황소 등에 올라타자 제우스는 그녀를 데리고 사라진다. 또 다른 신화에서는 강의 신 이나코스의 딸 이오를 부인 헤라의 질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우스가 흰 암소로 둔갑시켰다고도 한다. 황소자리의 천문 기호는 황소의 머리와 두 뿔을 형상화한 것이다. 황소자리는 12별자리 중에서 두 번째 순서이고 기간은 4월 21일부터 5월 20일 무렵이다. 이 기간은 짝짓기의 계절이므로 타산을 상징한다. 또한 황소는 농사를 짓는 데 이용되기도 하고 가축 중에서 가장 비싼 동물로서 풍요와 재물 등 물질적 부를 상징한다. 특히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 황소자리 지배성은 금성인데 앞서 여왕제 카드에서 설명했듯이 금성은 물질에 기반한 아름다움으로 물질적 풍요를 상징한다. 황소는 유아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농사일을 할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게으름을 잘 피우지 않아 고집과 끈기 그리고 인내심이 많은 동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가끔 난폭하게 돌변하기도 한다. 교황 카드를 황소자리와 연관짓는 까닭은 중세시대 십자군 원정으로 교황의 권위가 쇠락하기 전에 교황은 왕보다 더 막막한 정치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소처럼 온순하고 온화한 모습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일상의 평온함을 상징하는 황소와 평화의 사도라고 불리는 교황의 모습에서 공통점을 발견한 것이다. 그리고 교황은 자신이 가진 세 가지 막강한 권력인 통치권, 성품권, 교도권을 잘 사용하여 세상을 평화롭게 유지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통치권은 행정력과 중재 능력, 성품권은 백성을 거룩하게 할 권리, 교도권은 교육할 권리를 의미한다. 결국 이 세 가지 권력은 일상의 평온함을 구현하기 위한 능력이기도 하지만 일상의 평온함 속에서 이 능력이 더욱더 발휘될 수 있기도 하다. 만약 거울카드로 교황이 나왔다면 혹시 나는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는 나는 너무 고집이 세고 융통성이 없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나는 늘 속으로만 사귀다가 갑자기 욱하는 성격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많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 또는 내게 중재 능력, 교육가적 기질, 상담 능력과 관련된 잠재력이 있음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교환카드 상담 활용. 46세 여자. 끝냈다면서 그 사람 전화만 기다려요. 제 남편은 개인병원 의사예요. 전 별로 내세울 건 없지만 남편이 제 외모에 반했고 저 역시 남편 외모는 별로였지만 직업 하나만 보고 결혼했지요. 대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잔소리하지 않아도 제 할 일 알아서 하는 편이니 착하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게 남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 전 호주 시드니에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우리를 인솔하던 가이드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 이해가 안 가요. 전 지금껏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아니, 만나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처음 봤을 때 그 가이드도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어딜 데리고 다니기엔 정말 창피할 정도로 외모가 부실했어요. 사실 가이드라는 직업이 그렇게 여유 있는 직업도 아니라는 생각도 했고요. 먼저 다가온 건 그 사람이었어요. 여행자 중에서 유독 저에게만 잘해준다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보상품을 받는 제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었어요. 며칠 보다 보니 외모는 싹 잊혀지고 상냥하고 친절하다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가끔씩 위험한 곳에서 손을 잡아주거나 몸을 잡아줘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4일째 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가이드가 호텔 객실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하버브리지가 보이는 아주 근사한 카페가 있는데 맥주 마시러 나오지 않겠느냐고요. 제가 혼자는 좀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같이 온 동생분을 데리고 나오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저하다가 제가 아끼는 동생과 함께 나갔는데 그 가게가 가이드의 후배가 운영하는 곳이더군요. 동생이랑 그 가게 사장님은 둘 다 미혼이라 서로 죽이 맞았고 전 가이드랑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요. 분에 넘치는 서비스 때문인지 그림 같은 다리 때문인지 여하튼 근사한 밤을 보냈지요. 호텔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는데 가이드에게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한때 잘 나간 이야기, 사업에 실패한 이야기, 빚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 등등. 결론은 참 안타깝다는 느낌이었죠. 잠이 들려고 하는데 가이드가 저 혼자 있는 객실로 찾아왔어요. 카페 주인이 준 가벼운 선물을 전하겠다고 하더군요. 너무 고마운 마음에 술김에여서였는지는 또 몰라도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가이드를 객실로 데리고 말았지요. 그리고서 그만 그 방에서 일을 치르고 말았어요. 정말 인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음 날 가이드 보기가 창피할 것만 같았는데 오히려 미소와 함께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그 이후로 여행이 끝나기까지 며칠간 서로 밤을 함께 했어요. 한국에 온 이후로도 우리는 쉴 새 없이 대화했지요. 전 사실 그 남자와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도 그 사람만 생각이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정신이 팔렸는지 저번 주는 교회마저 빼먹어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 아예 그 사람에게 이별 선언을 하고 전화번호랑 카톡까지 지웠어요. 그래놓고 매일 그 사람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한심한 저를 발견해요. 전 어쩌면 좋죠. 아는 친구에게 살짝 말했더니 제가 속궁합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전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에요. 제 남편과의 관계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자신이 이해가 안 가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제게 아무런 매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그 사람 전화를 미치도록 기다리는 건지, 저 왜 이럴까요? 저 정말 어쩌면 좋을까요? 리더의 답. 당신의 노력을 응원하지만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당신을 괴롭히는 과도한 압력의 원인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끝냈다고 하는 건 이성의 힘이고 그러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감정의 힘이겠지요. 교환카드의 방어 기제인 주지와는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의 동요를 이성으로 통제하는 것인데 당신의 경우에는 이성으로 통제되지 않는 만큼 감정의 힘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가공할 만한 힘으로 한꺼번에 폭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늦게 배운 도둑질이 밤새는 줄 모르고 늦바람이 더 무섭다고 하지요. 이는 모범적이고 원리 원칙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무의식적에서 도덕과 규칙에 대한 반발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은 끊임없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남편의 직업만 보고 결혼했다는 고백에서는 자기 스타일이 아닌 남자와 사는 아빠, 지금껏 다른 남자를 만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또 만나고 싶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고백에서는 모범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아빠, 카페에 동생을 데리고 간 것이나 남자의 말에 안타까움을 느낀 것, 그리고 객실로 찾아온 남자에게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었지만 주저했다는 고백에서는 모범적인 아내로서의 압박, 더불어 교회마저 빼먹어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 아예 이별을 선언했다는 고백에서는 종교적 죄의식으로 인한 압박이 느껴집니다. 정말 여러 부분에서 당신이 주지 못할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껏 크고 작은 압력에 감정이 억눌려 살아왔지만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먼 외국에서 비록 자신의 스타일은 아니지만 누구보다도 상냥하고 친절한 왕자를 만났으니 그 남자에 대한 경계감이 충분히 호감으로 바뀔만 합니다. 게다가 그 왕자가 근사한 야경에 즐거운 맥주까지 제공했으니 그 로맨틱함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의 고백 속에 숨겨진 압박들을 생각해보면 정말로 그 남자가 좋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일까요? 확실히 모르겠지만 현재 당신은 그 남자로 인해 행복하고 또 전에 없던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것만은 분명하군요. 삶도 자유인데 연애야 말해 뭘 할까요? 문제는 스스로 감당하기 버거우니 안타깝고 불편한 자유라는 겁니다. 비록 불편한 자유지만 한 번 맛본 감정의 자유로 인해 스스로 완벽한 자유를 끊임없이 꿈꿀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당신의 감정과 이성은 지쳐갈 것입니다. 분명한 건 그 어떤 경우든 이성이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끝은 파국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이 통제할 수 없다면 감정이 사그러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에 구원군은 아마 시간일 것입니다. 어쩌면 현재 누군가를 만나 예기치 않게 괴로워하는 이 사건은 안정된 삶에 던져진 변화의 씨앗일지도 모르겠군요. 이 혼란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게 하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통해 당신은 나 같지 않은 나와 대면하고 전혀 고민하지 않던 일을 고민하게 되겠지요. 나아가 지금껏 당신이 살아오면서 지켜온 가치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거나 더 큰 삶의 가치들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변화와 결과가 전화위복이 되거나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겠지요. 이성적인 인간은 둘 중에 무엇이 되더라도 확신을 갖고 길을 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인간은 후회막심한 행동의 결과를 감정 탓으로 돌리겠지요. 그런데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비록 후회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성의 탓으로 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자신의 문제에 좀 더 진지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전화번호와 카톡을 지운 당신의 통제력을 존중합니다. 이성은 검열이 목적이고 감정은 분출이 목적이겠지요. 과연 그 기다림이 당신이 욕구를 완전히 분출할 수 있게 해줄지 의문이며 혹여 또 다른 욕구로 전이되어 나타나지 않을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지만 과도한 압력의 원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압력을 그때그때 푸는 습관을 들여야겠어요. 모범적인 아내, 역할이나 성실한 종교생활 등등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렸으면 합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유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에 적용한 교환카드의 조언. 거울로서의 교환카드. 종교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삶을 성찰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교환카드의 방어기제 주지와. 나는 스트레스를 이성적으로만 통제하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라리 감정적으로 평소의 압박에 대응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교환카드의 점성학 황소자리. 나는 늘 속으로만 사귀다가 갑자기 욱하는 성격 때문에 손해를 보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5번) 교환카드 마무리. 다음은 (6번) 연인이 되겠다.